석양빛이 부엌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도마 위에 고등어를 올려놓고 칼끝으로 비늘을 벗겨내고 있었어요. 은빛 비늘이 튀면서 싱크대 벽에 반짝반짝 붙었죠. 4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손끝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또 생선 구우세요? 며느리 지혜가 거실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코를 찡그리는 게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소파에 툭 내려놓더니 재빨리 창문을 열어젖혔어요. 서윤이가 생선 좋아한다며 저녁 반찬으로 구웠어. 생선 냄새 집에 배잖아요. 요즘 집들이 온 손님들 오는데. 며느리는 방향제를 찾아 이곳저곳 뿌려댔습니다. 달콤한 꽃향기가 생선 굽는 냄새와 뒤섞이며 묘하게 코를 찔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등어를 뒤집었죠. 지글지글 기름이 튀면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모습이 예뻤는데 며느리 눈엔 그저 냄새나는 생선일 뿐이었나 봅니다. 그래, 생선 냄새가 싫구나. 근데 이 생선으로 반찬값 아낀다고 좋아하면서 항상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속으로는 서운했지만 입 밖으로 굳이 내진 않았어요. 그냥 프라이팬 손잡이를 꾹 쥐고 참았습니다. 저녁 7시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였어요. 밥그릇이 4개, 국그릇이 4개. 아들 준혁이는 넥타이를 풀며 고등어다, 오랜만이네라고 환하게 웃었고 손녀 서윤이는 젓가락을 들고 할머니 저 이거 좋아해요 라며 눈을 반짝였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 수요일 학교에서 대표로 제 그림 전시회해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식탁 위로 경쾌하게 퍼졌어요. 핸드폰 화면엔 초대장 이미지가 떠 있었습니다. 박서윤 학생 개인전 마이너스 나의 가족, 나의 세상이라는 제목이 선명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 정말 우리 서윤이가 개인전을? 네. 미술 선생님이 제 그림이 제일 좋다고 선정하셨어요. 할머니, 오실 거죠? 그럼 할머니가 안 가면 누가 가니? 저는 얼른 대답했어요. 손녀 얼굴이 환해지는 게 보여서 제 마음도 덩달아 밝아졌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젓가락을 놓는 소리가 탁 들렸어요. 서윤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웃던 서윤이가 고개를 들어 엄마를 쳐다봤죠. 학교에서 학부모만 입장 가능하다고 했잖아. 외부인은 안 된다고. 엄마, 할머니도 학부모인데요? 서윤이는 순진하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성인 보호자는 2명까지만 된다더라. 엄마 아빠 둘 다 갈 거라 할머니는. 며느리가 제 쪽을 슬쩍 보더니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생선 가게 일도 바쁘시고. 그러니까 마음만 받으시면 돼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고등어에서 피어오르던 김이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은 어색하게 밥알을 입에 넣으며 시선을 피했고 서윤이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챈 듯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죠. 그래. 제가 입을 열었어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더군요. 할머니는 바빠서 못 가. 서윤이, 엄마 아빠랑 좋은 시간 보내렴. 할머니, 서윤이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며느리가 재빨리 가로막았습니다. 서윤아, 밥 먹어 식어. 저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밥알이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고등어는 노릇노릇 잘 구워졌는데 왜인지 맛이 쓰디쓴 것만 같았습니다. 학부모가 아니라 외부인이라고? 나는 외부인이구나. 이 집에서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그릇을 씻으면서 자꾸만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외부인은 안 돼요. 물줄기가 손등을 타고 흐르는데 그게 눈물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거실에서는 며느리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뭔가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인스타에 올릴 글을 쓰는 모양이었어요. 화면 빛이 며느리 얼굴을 환하게 비추는데 그 표정엔 아무런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전시회. 정말 가고 싶은데. 우리 손녀가 그린 그림들 보고 싶은데. 밤 10시 식구들이 모두 방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저는 제 방 장롱을 열었어요. 매니 서랍에 조심스럽게 보관해둔 종이 한 장을 꺼냈죠. 서윤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려준 그림이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할머니 얼굴, 둥근 안경, 짧은 머리, 그리고 크게 웃는 입. 그림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할머니. 저는 그 그림을 가슴에 안고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골목 어귀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렸고 옆집에서는 드라마 보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생선 냄새 나는 할머니가 부끄러운 거겠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는 할머니가 창피한가 보구나. 그림 전시회에 할머니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그림 속 할머니 얼굴이 번져 보였죠. 웃고 있는 할머니. 그런데 지금의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랍 속엔 서윤이가 그려준 그림이 더 있었어요. 생일 때마다 어린이날마다 그려준 것들. 저는 그걸 하나하나 꺼내보며 손녀의 성장을 느꼈습니다. 유치원 때 그린 건 동그라미와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초등학교 때 그린 건 색이 알록달록했으며 지금 중학교에 가서는 정말 사람처럼 그리더군요. 이번 전시회에는 할머니 그림도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며느리 인스타를 몰래 들어가 봤어요. 팔로워가 5만 명이 넘더군요. 최근 게시물에는 서윤이 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 예쁜 카페에서 찍은 사진, 명품 가방 인증 사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댓글마다 부러워요. 완벽한 가족이네요. 언니 삶을 동경해요. 같은 말들이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시어머니인 제 모습은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끄고 이불을 덮었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외부인은 안 돼요. 나는 이 집의 외부인인가.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생선 가게로 나갔어요. 새벽 5시 반, 하늘이 겨우 밝아오는 시간이었죠. 시장 안은 벌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생선 상인들의 구수한 목소리, 얼음 깨지는 소리, 트럭 시동 소리가 뒤섞였어요. 순자 씨, 오늘 고등어 싱싱해. 옆 가게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고무장갑을 끼고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얼음 위에 반짝이는 생선들.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내는 일. 반복되는 동작 속에서도 머릿속엔 오늘 있을 서윤이 전시회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쯤 전시회 준비하고 있겠지. 서윤이는 떨리겠다. 할머니가 가서 손 잡아주고 싶은데. 순자 씨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괜찮아요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후 3시쯤 됐을까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휴대폰을 켰어요. 며느리 인스타에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학교 전시장 입구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서윤이 양옆에 서서 활짝 웃고 있었죠.
서윤이는 자신의 그림 앞에서 뿌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요. 사진 아래 글귀가 빼곡했습니다. 딸이 재능, 자랑스러운 우리 서윤이, 완벽한 가족, 육아 인플루언서, 행복한 일상. 댓글이 벌써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완벽한 가족이네요. 부러워요, 유유. 서윤이 재능 대박이에요. 엄마 닮았나 봐요. 언니 가족 정말 예뻐요. 저도 이런 가족 갖고 싶어요.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찬찬히 봤습니다. 배경에 보이는 그림들, 가족을 그린 그림, 풍경을 그린 그림, 자화상. 그런데 그 어디에도 할머니는 없었어요. 할머니를 그린 그림도, 할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도. 나는 정말 없는 사람이구나. 이 가족에서.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을 때 저는 눈물을 닦으며 내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 6시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가 신이 나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고 며느리와 아들이 박수를 쳐주고 있었죠. 할머니 오셨네. 서윤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오늘 전시회 정말 대박이었어요. 선생님이 제 그림 엄청 칭찬하셨어요. 그랬구나. 할머니도 보고 싶었는데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서윤이는 잠깐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다음엔 꼭 같이 가요라고 말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휴대폰을 보며 댓글에 답장을 달고 있었어요. 가끔씩 호호 웃으며 화면을 보는 모습이 너무 즐거워 보였죠. 전시회가 그렇게 좋았나 봅니다. 할머니 없이 설거지를 끝내고 나서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혜야. 네, 어머니?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사진을 편집하고 있었어요. 전시회. 사진 좀 보여줄 수 있니? 서윤이 그림들 궁금해서. 아, 네, 잠깐만요. 며느리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넘겨봤어요. 서윤이가 그린 그림들이 하나씩 보였죠. 정말 잘 그렸더군요. 그런데 가족을 주제로 한 코너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의 가족이라는 제목의 그림. 엄마, 아빠, 나. 세 사람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없었어요. 지혜야. 네, 할머니가 그렇게 창피하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휴대폰을 받아들며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어머니, 제 인스타 팔로워들 아시죠? 5만 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올리는 콘텐츠를 기대하면서 봐요.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 예쁜 육아, 감성적인 일상. 며느리는 태블릿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그녀의 피드는 정말 완벽했어요. 깔끔한 인테리어, 예쁜 음식 사진, 화려한 카페, 멋진 옷차림. 근데 어머니는 솔직히 그 이미지랑 안 맞아요. 생선 냄새 나고, 말씀도 사투리 쓰시고, 옷도 편한 것만 입으시잖아요. 그런 모습이 제 광고주들이 원하는 세련된 느낌과 안 맞는 거예요. 며느리는 미안한 표정도 없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걸로 협찬도 받고, 광고도 찍고 돈을 벌어요. 섭섭하시겠지만 이게 제 일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사진에 나오시면 광고주들이 실망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평범하네. 있어 보였는데 시골 느낌 나네 이런 댓글 달릴 수도 있고요. 그럼 전 광고 끊겨요. 제가 하는 일이 인스타나 유튜브에 글이랑 사진만 띡 올리고 쉬워 보여도 보여지는 직업이라 신경 쓸 게 많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도 가족인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나는 이미지가 아니냐? 며느리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삶이 있고 저는 제 삶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평생 생선 장사하시며 사신 거 존중해요. 진짜로요. 근데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제가 쌓아온 것들이 있다고요. 인스타랑 유튜브가 제 인생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어머니가 서윤이한테 해주신 거 고마워요. 그건 인정해요. 근데 시대가 달라졌어요. 요즘은 이미지가 경쟁력이에요. 저도 살아남아야 한다고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며느리는 다시 태블릿을 보며 사진 편집을 시작했어요. 제가 서 있는지 말지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내가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줬는데 서윤이 학비, 명절 음식, 아들 용돈 다 이 생선 장사로 번 돈으로 한 건데 그런데 그게 창피한 거구나. 냄새 나는 일이구나. 정말 괘씸하다. 너무 괘씸해.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한테 들킬까봐 이불로 얼굴을 덮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힘이 빠졌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 얼굴도 아들 얼굴도 보기 싫었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찜질방. 네.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는 듯 했어요. 밤 9시 동네 찜질방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선 아주머니들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 멀리서는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죠.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휴대폰을 켜서 며느리 인터넷을 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서윤이 전시회 사진과 함께 긴 글이 적혀 있었죠. 오늘딸의 첫 개인전을 보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자라준 게 감사하고 옆에서 응원해준 남편에게도 고마워요. 앞으로도 딸의 재능을 아낌없이 지원하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 파이팅! 댓글이 또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모두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가족에 저는 없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괘씸하다. 정말 괘씸해. 그렇게 따뜻한 말들을 쓰면서 정작 시어머니한텐 차갑게 대하다니. 근데 뭐라 할 수가 없네. 며느리 말대로 시대가 달라졌나? 나는 늙어서 모르는 건가? 아니야.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사람 마음은 똑같잖아. 상처 주면 아픈 거고 무시당하면 서러운 거잖아. 한참을 뒤척이다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서윤이가 나왔어요. 어린 서윤이가 제 손을 잡고 할머니, 저 할머니 그림 그릴래요라고 말했죠. 꿈속에서 저는 그래, 그려줘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니 현실이었어요. 차가운 찜질방 바닥, 낯선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 그리고 텅 빈 마음. 새벽 5시 저는 다시 생선 가게로 향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생선을 손질하면서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 더 이상 부담 주지 말자. 그래도 가슴은 왜 이렇게 아플까? 생선 비늘이 반짝이는데 그게 눈물 같아 보였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된 걸까요?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미리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 같은 할머니들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생선 가게를 나갔고 집에 돌아와서는 밥을 짓고 빨래를 했어요. 며느리와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죠. 저녁 뭐 드실래요? 김치 더 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시기였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인터넷 활동에 여전히 열심이었고요. 서윤이만 가끔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응, 괜찮아라고 웃어줬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 한편이 무너진 채로 그냥 버티고 있을 뿐이었죠. 냄새나는 시어머니, 이미지 안 맞는 시어머니, 며느리의 말이 잠들기 전마다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저는 약속이 있어 일찍 나갔습니다. 오랜 친구 복래 씨와 시장 구경하기로 했거든요. 집을 나서며 며느리에게 말했죠. 지혜야, 나 오후에 들어올게. 점심은 알아서 먹어. 네. 어머니 천천히 다녀오세요. 며느리는 소파에서 태블릿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나처럼 무심한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제가 나간 뒤 며느리는 무료함을 느꼈나 봅니다. 남편은 회사 야근으로 나갔고 서윤이는 학원에 갔어요. 혼자 집에 남은 며느리는 청소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오후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진공 청소기를 밀며 복도를 지나가다 제 방문이 반쯤 열린 걸 봤대요. 평소엔 닫혀 있는데 말이죠. 청소기를 끄고 방 안을 들여다봤을 때 침대 밑으로 뭔가 튀어나와 있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서류 봉투였어요.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죠.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 밑에서 봉투를 끄집어냈습니다. 흰색 서류 봉투, 묵직했대요. 며느리가 봉투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나온 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재개발 보상금 명세서였습니다. 구동 123-45번지 상가 건물 재개발조합 보상금 명세서, 보상금액 25억 3천만 원, 소유자 박명자. 며느리의 손이 떨렸다고 해요. 서류를 다시 펼쳐봤답니다. 틀림없었죠.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축상가 분양 계약서도 있었어요. 1층 101호, 1층 102호, 2층 201호. 세 개 층이 모두 제 명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했어요.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답니다. 이게 진짜야? 며느리가 중얼거렸대요. 급히 휴대폰을 꺼내 해당 건물 주소를 검색했죠. 최근 재개발로 큰 화제가 된 상권이었습니다. 신축상가 1층 평당 시세가 억 단위로 나왔어요. 어머니가 하루 종일 생선 손질하시면서 이런 재산이 있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합니다. 내가 미쳤었나? 어머니를 이렇게 대했는데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그러나 곧바로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이건 아들한테 상속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재산이 되는 거고.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섬뜩한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내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혹시 상속에서 우리를 빼시는 거 아니야? 유산 분쟁 뉴스에서 봤잖아. 며느리 때문에 아들한테 안 물려준 경우. 며느리는 서둘러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원래 있던 자리에 밀어 넣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위치가 미세하게 달라졌어요. 며느리는 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대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죠. 25억. 상가, 건물. 어머니가 그 돈을 갖고 계셨어.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거 아니야? 그날 저녁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낌이 달랐어요. 며느리가 현관까지 나와 있었거든요. 평소엔 그러지 않는데 말이죠.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억지로 그러는 것 같았지만요. 응, 왔다. 신발을 벗는데 며느리가 제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어머니, 오늘 많이 걸어 다니셨죠? 제가 발 마사지 해드릴게요. 뭐? 저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발 마사지?
며느리가요? 요즘 제가 어머니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서요. 좀 피곤하시죠? 며느리가 제 팔을 부축하며 거실로 안내했어요. 소파에 앉히더니 정말로 제 발을 주물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며느리의 손길이 조심스러웠어요. 발바닥을 누르고 발목을 돌리고 종아리를 주무르는 동작이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죠. 어머니,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병원 검진 한번 받으러 가실래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정기검진 중요해요. 다음 주에 좋은 병원 예약할게요. 며느리가 연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어색했어요. 저녁 식사 때도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제 밥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려줬어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어머니, 국 더 드실래요? 제가 떠다 드릴게요. 왜 이러는 거지? 속으로 의아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 고맙다라고 답했죠. 식사 후 며느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서윤이 전시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외부인도 입장 가능했었대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며느리가 미안한 듯 웃었어요. 다음 전시회 때는 꼭 모시고 갈게요. 서윤이도 할머니 오시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 밑을 확인했어요. 서류 봉투가 미세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 맞구나. 제 재산을. 모든 게 이해됐어요. 며느리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돈 때문이구나. 재산 때문에 좋아하는 거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괘씸하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한참을 뒤척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생선 냄새 난다더니 오늘은 발 마사지? 검진 예약? 25억 보고 나서 갑자기 효녀된 거지. 아, 정말 화가 나네. 속이 부글부글 끓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베개를 움켜쥐고 싶을 만큼 화가 났어요. 그래도 뭐라 하면 또 며느리 상처받을까봐. 아들한테도 안 좋을 거고. 어차피 아들한테 줄 재산인데 뭘 그러나. 그냥 참자. 어른답게 넘어가자.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변화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라고 묻고, 제가 생선 가게 갈 준비를 하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어요. 심지어 생선 가게까지 찾아왔습니다. 휴대폰을 들고요. 어머니, 일하시는 모습 사진 찍어도 될까요? 인터넷에 올리고 싶어서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 며칠 전만 해도 창피하다고 하더니 속으로는 비웃음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웃어줬습니다. 그래, 찍어라. 며느리는 정말로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생선을 손질하는 모습, 손님과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바로 인스타에 올렸죠. 사랑하는 시어머니, 존경스러운 삶, 가족이임, 30년 경력, 감사한 일상. 댓글도 금세 수백 개가 달렸어요. 와, 시어머니분 멋지시네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런 가족 부러워요. 효부시네요. 시어머니 일까지 도와주시다니. 며느리는 댓글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사진 찍으려고 온 거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재산 있는 시어머니니까 이제 인스타에 올릴만 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정말 괘씸해. 그래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 고맙다. 수고했다라고 말했어요. 일주일 뒤 며느리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좋은 한정식 집 예약했어요. 가족들 다 같이 가요. 어머니, 이거 건강식품인데 드셔보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봤어요. 어머니, 요즘 날씨 쌀쌀한데 외투 새로 사드릴까요? 끊임없는 관심과 친절. 그러나 그 모든 게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 존재를 무시하더니 돈 보고 나서 이렇게 바뀌다니. 사람이 이렇게 급하게 변할 수 있나? 속으로는 쓴웃음이 났지만 겉으로는 평온하게 대했습니다. 그래, 지혜야. 마음 고맙다. 괜찮아.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알아서 살게. 성숙한 어른처럼 행동했어요. 화내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받아줬죠. 어느 날 저녁 손녀 서윤이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왜 갑자기 할머니한테 잘해요? 좀 이상해요. 순수한 아이의 질문에 저는 서윤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사람 마음은 복잡한 거란다. 그래도 할머니는 괜찮아. 엄마도 나름 힘들 거야. 할머니는 화 안 나세요? 화는 나지. 근데 어른은 화내는 게 다가 아니란다. 서윤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할머니 멋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달라진 태도는 계속됐습니다. 2주째 접어들 무렵 며느리는 제게 고급 건강검진 패키지를 예약해줬어요. 명품 브랜드 매장에도 데려가 외투를 사줬죠. 인스타에는 사랑하는 시어머니와 쇼핑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정말 효부시네요. 시어머니 모시고 쇼핑까지. 본받고 싶어요. 완벽한 가족이에요. 며느리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좋겠다. 인터넷에선 완벽한 며느리네. 근데 진짜 마음은 글쎄. 집에 돌아와서도 며느리는 친절했습니다. 차를 끓여주고 쿠션을 챙겨주고 틈틈이 어머니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라고 물었죠. 저는 그때마다 괜찮다, 고맙다라고 답했어요. 성숙하게, 어른스럽게, 속으로는 괘씸하지만 겉으로는 받아줘야지. 며느리도 언젠가는 알겠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며느리는 친구 모임에 나갔고 아들은 골프 모임에 갔어요. 서윤이는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나서 제 방으로 들어가 영정사진 앞에 섰어요. 향을 피우고 차를 한 잔 올렸습니다. 여보,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며느리가 요즘 정말 잘해줘요. 발 마사지도 해주고 병원 예약도 해주고 옷도 사줘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사실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재산 때문인 것 같아서 괘씸하기도 하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뭐라 하면 또 아들 곤란하고 가족 분위기 안 좋아질까봐 참고 있어요. 젊은 사람이 그럴 수 있죠. 나도 젊을 땐 철이 없었잖아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언젠가는 진짜 마음으로 날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재산은 어차피 아들한테 다 줄 건데 말이에요. 돈 때문에 좋아하는 거 말고 진짜 사람으로 좋아해줬으면.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췄어요. 제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누군가 그 틈으로 제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친구 모임이 일찍 끝나 집에 돌아온 며느리가 제 방 앞을 지나다 안에서 들리는 혼잣말을 우연히 듣게 된 거였죠. 며느리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여보, 나도 알아요. 며느리가 내 재산 알고 나서 태도 바꾼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라 할 수가 없네요. 그래도 우리 며느리잖아요. 가족이잖아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어? 그런데도 화내지 않고 받아두신 거였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정말 괘씸하긴 해요. 며칠 전만 해도 생선 냄새 난다고 이미지 안 맞는다고 하더니 돈 보고 나서는 효녀처럼 구는 게 솔직히 화나고 서럽죠. 한참을 침묵하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나이에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이 각박하니까. 인터넷으로 돈 버는 거라고 남의 시선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목소리가 잦아들었어요. 그냥 언젠가는 진짜 마음으로 날 봐줬으면 좋겠어요. 재산 때문이 아닌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며느리는 문 밖에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나는 내가 뭘 한 거지?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 그런데도 화내지 않고 성숙하게 대해 주셨어. 나는 돈 때문에 태도 바꾼 거고, 며느리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난 2주간의 자신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발 마사지, 병원 예약, 쇼핑, 인증샷, 다 거짓이었어. 진심이 아니었어. 재산 때문이었어. 그래, 사실 상속받고 싶어서였어.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다 알면서도 받아주셨어.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인터넷을 열어봤어요. 화려한 사진들, 완벽한 가족 이미지, 수많은 좋아요와 댓글들. 그런데 그 속에 진짜 마음은 없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없었어요. 나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구나. 며느리는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전시회 사진, 카페 사진, 명품 인증 사진. 그런데 그 어디에도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은 없었어요. 생선 가게에서 찍은 사진도, 쇼핑할 때 찍은 사진도 다 연출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릴 사진을 위한 것이었죠. 어머니는 평생 손에 비늘 묻히며 일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나는 몰랐어. 내 허영심과 남의 시선과 평가에만 빠져서 정작 내 옆에 계신 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못 봤어. 며느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저녁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더군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지혜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어머니.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저는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최악이었어요. 왜 그러니? 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죠? 제가 재산 보고 태도 바뀐 거. 순간 제 심장이 쿵했어요. 며느리가 알았구나. 아까 방 앞 지나가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혼잣말 하시는 거. 며느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전에 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도 알아요. 전시회에 못 오게 한 것도, 생선 냄새 난다고 한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지혜야, 어머니는 평생 손에 비늘 묻히며 일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저는 몰랐어요. 제 허영심과 남의 시선과 평가에만 빠져서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정작 제 옆에 계신 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못 봤어요. 돈 보고 나서야 태도 바꾸고 정말 비루했어요. 며느리는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다 알면서도 화내지 않으시고 철없는 저를 성숙하게 대해 주셨어요. 나도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고. 정말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며느리는 제 손을 꽉 쥐고 울었습니다. 진심 어린 눈물이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덮었습니다. 생선 비늘로 거친 제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지혜야, 네, 어머니. 괜찮아. 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거야. 나도 젊을 땐 철이 없었어. 중요한 건 깨닫는 거지.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너 지금 깨달았잖아.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 우린 가족이야. 가족은 서로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거야. 너도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 잘하면 되지. 며느리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어머니. 저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용서할 것도 없어. 우린 가족이잖아. 저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재산 때문에 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좋아해주면 돼. 그것만 있으면 충분해. 며느리는 한참을 울다가 진정하고는 제 얼굴을 봤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나도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그날 밤 며느리는 자신의 인스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게시물을 올렸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연출 없는 진짜 일상의 사진이었습니다. 생선 가게 앞에서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글은 길지 않았어요. 그동안 완벽한 이미지만 보여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아름다운 건 따로 있더군요. 제 시어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진심으로 살겠습니다. 진짜 가족, 감사, 사랑, 숭고한 희생. 댓글이 달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며느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주 뒤 서윤이 학교에서 또 다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며느리가 먼저 저를 초대했어요. 어머니, 이번엔 꼭 함께 가요? 서윤이가 할머니 그림 그렸대요. 정말 네, 꼭 보셔야 해요. 전시회 당일 저는 며느리, 아들과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전시장 한켠에 서윤이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생선 가게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 생선을 들고 있는 할머니. 거친 손, 주름진 얼굴. 그러나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림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손이 얼마나 귀한 손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며느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인스타에 이 그림 올려도 될까요? 제 사람들한테도 진짜 아름다운 게 뭔지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라. 근데 사람들 반응, 생각 말고 내 마음이 중요한 거다. 네. 어머니, 이젠 알아요? 전시회가 끝나고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 손녀. 세 세대 여성이 함께.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서윤이가 양쪽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 최고!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재산이 있어서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이 통해서 가족이 되는 거죠.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날 저녁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변했어요. 그리고 저도 배웠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진심이 통하면 된다는 것. 여보, 우리 가족, 이제 제가 잘 지킬게요. 촛불이 흔들리며 방 안이 따뜻해졌습니다. 금빛 할머니의 감동 가득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채널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또 새로운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